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박사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제가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레드오션의 물고기들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제가 어떤 패턴이 하나 보였어요. 패턴이 보였는데 뭐냐면 중국에서 유학 온 애들은 중국에서 인기 있는 토픽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인도에서 유학 온 애들은 인도에서 인기 있는 토픽을 미국에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도 한국에서 인기 있는 토픽을 미국에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트렌드가 미국 내국인들하고는 되게 다른 거예요. 되게 달랐어요. 그거를 제가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많이 이제 보이냐면, 미국 랩에서 어떤 특정 문화권에서 온,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만 모여있는 랩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성향 때문에. 그리고 미국 내국인들이 선택하는 어떤 연구 트렌드랑 외국인들이 선택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제가 친한 어떤 형님이 해준 얘기인데, 형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보면은 형님도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 미국 내국인들 중에 좀 소위 말하는 좀 잘 나가는 애들이 어떤 분야를 선택하고, 그 분야가 초창기에 대박을 한번 터트린 다음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끝물이 돼갈 무렵 이제 외국인들이 거기에 막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물이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뭔가 이렇게 단물 빨아먹을 건 별로 없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이제 과한 노동을 해서 경쟁하고 그런 시장만 남게 된다라고 아는 형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주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해서 돈 맨날 잃는 이유가 뭐죠? 맨날 그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보고 본인이 이 주식 요즘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때 투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보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거야.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알기 때문에 그 신문이나 뉴스나 혹은 인터넷 미디어를 보고 어떤 A사의 주식을 사면은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남들도 다 사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큰 이익을 보지 못해요. 주식을 항상 돈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술의 트렌드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 5년 후에 어떤 기술이 뜰지, 10년 후에 어떤 기술이 뜰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한편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참 슬픈 얘기인데 그게 진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 때 다녔던 학교는 거기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그런 좀 있는 집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하는 지주들, 그런 좀 뭐랄까 그런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그래서 같은 랩에 있던 친구들 보면은 다들 다 이렇게 학계에 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이 공부했던 박사관 친구 중에 어떤 애는 자기 큰아빠가 어디 다른 학교 어디 총장이고, 얘는 또 자기 삼촌이 어디 교수고 막 다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되게 많았어. 그래서 아니면 정치권에 어디 이렇게 끈이 있거나 막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자제들이.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동문회라든가 학부 동문회라든가 아니면 지역 동문회라든가 이런 어떤 연주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 소개받고 막 어떤 학교 루트를 알게 되고, 이 학교는 뭘 연구하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데가 이제 제가 나온 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운이 좋았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걸 알아서 거기 갔었던 건 아니고, 저는 한국에서 아무런 연줄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미국에 갔기 때문에 어떤 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랩이 좋고 안 좋고 그거 잘 몰랐어요. 그것보다는 어떤 생존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어. 내가 좀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감각이 있어요. 돈 냄새를 되게 잘 맡아요. 딱 보면은 어디에 이렇게 돈이 막 나올 것 같은 냄새가 막 나거든요. 그런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뭐 그런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 랩을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갔는데 제 랩에 제가 그때 갔던 랩은 외국인이 없는 랩이었어요. 다 미국 내국인들로만 구성된 랩이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내국인이 아니라 다들 뭐 친인척들 중에 뭐 어디 학교 총장이나 뭐 교수님이나 뭐 아니면 뭐 대기업 임원이라든가 뭐 엔지니어링 계통에 아니면 뭐 정치권에 뭐 끈이 있거나 뭐 그런 자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로드맵을 알고 있는 거야. 미국 사회가 앞으로 돈을 투자하고 앞으로 잘 나갈 분야가 어디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마치 치트키를 갖고 게임을 하는 애들인 거죠. 미리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게 앞으로 잘 나갈 거라는 걸 잘 모른단 말이야.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의 로드맵을 알 턱도 없고, 대부분 뭐 미국의 기술이라고 해봤자 신문이나 뭐 뉴스에서 나오는 뭐 실리콘밸리의 어디 기술이 좋대더라, 앞으로 유망하게 뭐 이거더라, 뭐 이런 상식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난 대학원에서 뭘 공부해야지 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좀 잘 나가는 내국인들은 이미 뭐 친인척들이 다 교수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 후에 잘 나갈 거를 뭔지 콕콕 찍어서 알고 있어. 뭐 그런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오는 데기 때문에 결국에 내국인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는 그런 랩들은 뭔가 외국인들로 가득 찬 랩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뭔지 알겠죠? 주식이랑 똑같은 거야, 주식. 주식 보면은 개미들이 돈을 못 따는 이유는 신문 보고 뉴스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뉴스 보고 신문 보고 투자할 때는 이미 늦은 거야. 미리 어떤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기술이 뜰지 미리 알고 있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보통 뭐 알잖아. 여러 가지 연줄로 혹은 본인의 능력으로 이런 미래사회 로드맵을 알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이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로드맵을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지만 외국인들만 잔뜩 모여있는 곳은 그다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외국인들 자체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외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문화를 모른다는 거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미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국의 기술의 로드맵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야. 모르고 미국 외에 거주하면서 그 신문이나 뉴스로만 미국에서 이게 핫하구나, 뭐 이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온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 애들이 딱 몰려있는 랩은 걔네들이 하는 연구 자체가 그다지 미래지향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이 해줬던 말들을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처음에 뭔가 신기술이 탄생하면 미국 내국인들이 되게 많이 몰려요. 그러다가 입소문이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하는 포화 상태가 되면은 그때 외국인들이 막 몰린단 말이에요. 지금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스타트업이 딱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국인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거기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그 기술이 빵 한번 이렇게 세계를 장악하면은 그제서야 뭐 뉴스 빡빡 나오면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외국인들이 저거 괜찮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막 이제 지원을 하면서 대기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들 있잖아요. 뭐 실리콘밸리 대기업. 말 안 해도 알죠. 그런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밖에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입소문 듣고 와서 이제 저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구나, 저기에 뭔가 있겠구나 하고 외국인들이 막 몰릴 시점에서는 이미 미국 내국인들은 손 털고 나간 거야. 나가고 거기는 이제 외국인들만 가득 차게 된 거, 이제 포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끝물이란 얘기야. 이제 거기서 뽑아먹을 거 별로 없고 이제 뭐랄까 노동력만 투입되고 이제 뭐랄까 경쟁만 치열한 그런 레드오션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레드오션의 물고기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국에서 항상 있으면서 이 미국의 문화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문화의 흐름을. 그래서 이 어떤 신기술이 탄생하는 그곳에 어디고 거기에 어떤 애들이 몰리는지를 봐야 돼요.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포화 상태가 돼가면서 이제 끝물이 되고 이제 미국 애들이 손 털고 나가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런 거에 좀 이제 민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한 회사에 오래 있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항상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항상 이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를 저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괜찮은 분야가 딱 뜬다. 그러면 그쪽으로 언제든 옮겨갈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말 이제 멋 모르고 신문이나 뉴스만 보고 미국에 간 넘어온 외국인들이 점점 가득 차기 시작한다. 그러면 레드오션인 거예요. 저도 손 털고 나가야죠. 왜냐면 그런 데 있어봤자 맨날 야근만 하고 주말 근무하고 막 경쟁하고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런 레드오션에 있으면 안 돼요. 블루오션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 시작하는 어떤 분야라서 조금만이라도 돈을 많이 벌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굉장히 나중에 그게 점점점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력 쌓으면 앞으로 갈 때도 많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랩을 선정할 때도 이게 블루오션인지 레드오션인지 잘 보시고 본인이 레드오션의 물고기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이 물고기는 항상 헤엄쳐 다니면서 이 레드오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어로 된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본인이 직접 이거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는 랩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미국의 주요 좀 잘 나가는 학회의 저널 논문들은 이제 뭐 다는 아니더라도 앱스트랙트 정도 읽으면서 기술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최신 그런 어떤 특허 동향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가 레드오션이고 어디가 블루오션인지 이거를 잘 파악하면서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들 너무 많이 모이는 곳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인종차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식 투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국 정보에 빠른 그런 내국인들이 많은 그 정보에 빠른 이런 애들이 이렇게 몰리는 곳을 콕콕 잘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에 살면서 성공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우르르 갈 필요 절대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해서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뭘 연구할지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항상 끊임없이 서치하는 습관 항상 가지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